그거 맞고 나서 감기 또 떨어졌어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이소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처를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다른 나라나 북한에 비교해 봤을 때 국민들도 마스크도 그렇게 다 하고 다니고 그리고 어디 가나 이렇게 손소독제도 다 있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런 비슷한 병들이 많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콜레라 아니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엄청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무리로 엄청 많이 죽었어요. 저희 엄마도 장티푸스랑 결핵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주변에서도 파라티푸스, 장티푸스로 돌아가신 분들을 되게 많이 보기도 했었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대한민국은 되게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집계를 해서 죽은 사람 뉴스에 나와서 그런 거지, 북한은 뉴스에도 안 나와요. 뭐 어디서 몇 명 죽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몇 명 죽은 것만으로도 엄청 많았는데 그거를 전국적으로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북한도 코로나가 심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안 걸리고 우리 수령님이 되게 이렇게 잘 대처를 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마스크도 안 했는데 포토샵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와, 누가 봐도 진짜 너무 심하게 포토샵 티가 나던데 그런 짓을 할 정도니까 말 다 했죠. 그리고 제가 지하철 요즘에 타고 다니면서 보면은 거의 다 마스크를 하셨더라고요. 100명 중 99명이 마스크를 하셨던데, 북한에서는 그런 걸 상상도 못하죠. 일단 마스크가 비싸서도 있고, 마스크를 많이 하고 다녀서 지금처럼 이렇게 예방이 잘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마스크 살 돈도 없고 아무 나라에서 지원 같은 것도 안 해주고 하니까 소독제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그런 것 같다 정도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자 메시지도 다 날라오고 손소독제도 다 나있고 마스크도 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그런 전염병이 돌면은 걸려서 죽는 사람은 죽고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처럼 마스크를 쓴다던가, 제가 있을 땐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문자 메시지 이런 거는 뭐 상상도 못했던 거고, 그런 거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죽을 사람들은 죽고 살아남을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래서 한국 오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약간 개인적으로는 너무 유난 떨지 않나 싶을 정도로 대처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끼리 이거 걸리면 뭐 해야 된다더라 하면서 서로 뭐 공유한다던가 이런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걸리면 걸린 대로 다 죽었어요. 북한 병원을 해봤자 여기처럼 뭐 약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페니실린, 마이실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거 몇 번 막 맞다가 뭐 면역 딸리면 죽어야 되는 거고, 티푸스는 제 기억에 배탈 나가지고 화장실 계속 가는 그런 병인 걸 기억하거든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많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면 그 전국적으로 다 모으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북한은 사람이 죽어도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어디서 교통사고 나서 한 명 죽어도 뭐 몇 시에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다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를 몰라요. 이게 진짜 와, 자꾸 북한이랑 비교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 북한하고 한국 둘 다 살아본 입장에서 이제 비교를 굳이 하자면, 한국은 모든 조건이 그래도 좋잖아요. 물도 잘 나오고 어디서나 손을 씻을 수 있잖아요. 뭐 변기를 묻혀오더라도 바로 손을 씻을 수 있고, 북한은 그런 병이 걸려도 예방을 하고 싶어도 일단 물이 안 나와요. 개인집에서도 물이 안 나올 뿐더러 이런 공공장소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뭐 기차역 같은 데서도 심지어 물이 안 나와요. 공공장소에서 어디 가서 손을 씻고 싶어도 안 씻어요. 그리고 여기처럼 화장실이 되게 깨끗하게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손 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은 푸세식 구멍 뚫려서 다 들여다보고 냄새나는 그런 화장실뿐이라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밖에서도 손 씻을 수도 없고, 손소독제 그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하지만 북한에서는 잘 씻으면 3일에 한 번? 정말 잘 씻는 사람이에요, 그거. 목욕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씻으면 정말 잘 씻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저는 평균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빼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씻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에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 모르는데 이랑 썩해 그런 것도 많고요. 이렇게 찬비수로 있으면 막 후두둑 떨어지고 이게 모든 전염병은 손 잘 씻고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을까. 제가 한국 와서 또 배운 게 북한의 매너라는 말이 없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북한에는 그딴 게 없거든요. 물론 뭐 있기야 있겠죠. 근데 막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기침 못하고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감기라는 게 한국 오니까 감기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땐 감기라는 게 하나인 줄 알았어요. 기침하고 열나고 그럼 그냥 감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무슨 감기 종류도 엄청 많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북한에서는 일단 집에서 감기 걸리면 병원을 안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만 아파도 병원에 의지하고 병원을 잘 가잖아요. 왜냐면 그래도 병원 가는 게 빨리 나으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은 병원 가봤자 의미도 없고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병원을 안 가요, 대부분. 그 중국에서 들어온 전탕편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마약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는 해요. 그 약을 먹고 입을 팍 뒤집어 쓰고 땀을 엄청 내는 거예요. 그러면 땀 내고 나면 이렇게 열이 뚝 떨어져가지고 감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감기 관리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지면 약이 없으니까 아편을 먹거나 아편 주사를 맞았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들 아편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마약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신기하게도 떨어졌어요. 제가 13살 때 고열이 나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코피가 주르륵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편을 먹었죠. 먹고 땀을 냈는데 열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한 몇 시간 지나니까 또 다시 열이 오르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약을 먹을 때 뿐이고 시간 지나면 또 오르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독한 감기다 해가지고 저희 큰어머니가 그 아편을 부셔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불에다 일단 태워야 돼요. 태워서 그리고 부셔서 물에다 타는 거예요. 타가지고 이렇게 정화인지 뭔지 해가지고 주사기에 넣어서 이렇게 딱 놨는데 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팔이 진짜 잘려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맞아본 주사 중에서 아마 제일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 맞고 나서 감기 뚝 떨어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약간 북한 사람들한테는 그 마약이 만병통치약으로 좀 통해요. 좀 배탈 나도 그거 먹고 감기 걸려도 그거 먹고. 시골 가면 어르신들이 집에 하나씩 요만큼씩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만병통치약으로 통하거든요. 한국 오니까 약도 너무 잘 돼 있고 뭐 툭하면 병원 가고, 제가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파도 병원을 안 간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 가야 되는데 안 가다 보니까 기흉이 걸렸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 돼가지고 폐가 진짜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그제서 나 이러다가 죽어서 시체돼서 발견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갔죠, 병원을.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 왔냐고, 며칠만 더 있었으면 죽었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여기 옆구리 째고 공기 빼고 중환자실 갔는데,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그 북한에서의 계속 아파도 병원 안 갔던 습관 때문에 그렇게 병이 엄청 짙어질 때까지 안 간 거죠. 지금은 감기 걸려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북한은 사실 약도 제대로 없고 병원도 잘 안 돼 있으니까 그 아편이랑 그런 데에 의지를 한 거지, 사실 마약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예. 아셨죠? 우리나라는 더 좋은 병원과 더 좋은 의사, 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바로 죽인 총살. 얼마 전 뉴스 봤는데 북한에서 코로나 걸리니까 바로 총살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코로나 걸렸다고 총살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전염병 걸린 사람들 다 죽이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좀 너무 과장된 소문이 아닌가. 절대 제가 뭐 실드 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김정은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도 병 걸렸다고 죽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되게 마스크 열심히 쓰고 걸릴까봐 관리 열심히 하고 주변에 항상 최고의 의사들 대기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살이 그렇게 띠룩띠룩 쪄가지고 코로나 걸릴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닌가? 오늘은 북한에서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